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 다시 화요일이 좀 돌아왔고요. 오늘은 한한령 해저와 봉세령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쪽이 좀 약간 시끄럽습니다. 우선 오늘 증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해 종합지수 모습이고요. 뭐 차트 모습을 보시다시피 국내 증시 코스피 모습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코스피 지수도 오늘 개발락으로 좀 출발을 했지만 뭐 하락세 출발 0.3%니까 상당히 장 막판까지 선물 계약이 좀 좋아지면서 올라갔고, 그 안에 이제 오늘 지수를 좀 끌어올린 요소 중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역시 자동차 파트, 오늘 기아가 외인 수급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안에 또 엔터주들 전부 다 뭐 자동차는 좀 번외겠습니다만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 국면이었습니다. 그 안에 오늘 화장품도 좀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 중국의 봉쇄령이 있는 상태고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시진핑이 좀 유튜브니까 이런 때려잡기 식으로 갈 것이냐, 강압적인 형태를 좀 취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장에 돈도 풀면서 좀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갈 것이냐, 고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선 뭐 G20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문화 컨텐츠 교류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영상 컨텐츠 미디어가 먼저 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재벌집 아들,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다행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성실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복이 오실 거라 믿고 있고요.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이 중국의 봉쇄령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봉쇄령들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 큰 충격파를 주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또 오히려 오늘처럼, 오늘 주가가 중국 봉쇄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지역들, 광역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봉쇄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으니까 약간 50% 정도는 상업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중국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초반에 무르익다가 다시 봉쇄령, 어느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느냐, 진짜 가는 쪽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갖고 조금 저가 매수로 가봐야 되겠느냐, 또 갈 때는 어느 섹터를 좀 가지고 어느 종목들을 가져가느냐, 상당히 고뇌가 좀 깊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주가에 중소형 종목들의 반등이나 반락세가 크지는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뭐 체감 지수는 그런대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만은 종목을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내려오는 국면이 많을 거고, 실적도 좋고 그런데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멘텀 부재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좀 걸출한 거죠. 네. 우선 자, 여기를 좀 보시죠. 오늘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콩 항생지수 먼저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이제 왜 중요하냐? 성강통, 후강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흥국 증시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쪽인데 상당히 낙폭이 좀 컸거든요. 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이야기도 좀 있었고, 고금리는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 2.4%까지 지속하겠다는, 2024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전일 나왔고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반대로 홍콩 항생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69%가 올랐어요. 네. 상당히 눈에 띄는 반등폭이었고, 오늘 단숨에 내려왔던 갭을 다 메꿨어요. 뭐 이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진핑이 고뇌하는 부분에서 약간 강압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을 좀 어르고 달래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조금 제로 코로나에서 변형된 형태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에서 좀 위드 코로나, 변형된 형태로 중국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숨통 트여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어느 쪽을 공략해야 돼 맞는 거냐. 우선
중국 관련된 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보게 되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인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상당히 오늘 시세 반등이 좋았습니다. LG생활건강 6%가 올랐고, 뭐 소형주 코리아나도 6%,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4.4% 올랐는데,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산업은 하향 산업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공략에 조금 일원화가 돼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뭐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더라도 화장품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략 포인트는 눌림목에서도 공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영상 컨텐츠 미디어 쪽으로 공략을 좀 해볼 것이냐, 뭐 레몽네임, 막내집 재벌아들, 위즈윅 스튜디오 등등, 뭐 키이스트까지. 후발 주자의 움직임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레몽네임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가에서 달려드는 모습들, 네, 결코 좋지가 않죠. 네. 39,600원에서 3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무려 시세가 20%가 빠졌어요. 이틀 만에. 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올랐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을 20% 기록할지 30% 기록할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가치보다도 모멘텀에 따른 상승뷰가 상당히 컸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한 시세 반등은 저는 끝났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차라리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조금 더 시장 어르고 달래기 쪽으로 갔을 때 영상 콘텐츠를 접근하실 거면 후발주자가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정리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이 하향 산업인데 굳이 내가 화장품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클래시스라든지 지금 상당히 움직임 괜찮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세 반등이 나오고 지금 박스권 기관 행보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은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성을 띌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클래시스를 좀 좋게 보는데 이 외에도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바닥권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11배인데 여기를 밑에 내려서 볼까요? 올해 영업이익이 474억, 내년에도 587억, 2023년도 720억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주가를 이제 단기 접근하신 분도 있고 투자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몫이고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클래시스입니다. 올해 683억이고 내년에 884억, 내후년은 1100억입니다.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장주 역할은 클래시스가 하는 거 같고 밸류적인 메리트를 좀 봤을 때는 루트로닉이 조금 더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간 조정 받았고 가격 조정 먼저 받고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띄고 있으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만약에 묻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쪽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섞인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 화장품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쪽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올라갔던 추세보다는 후발주자 찾기에서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실적 기반이 아니고 모멘텀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 쪽이 낫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낫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좀 더 낫다는 쪽으로 기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세 파트인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게 되면 결국은 관광객도 좀 들어올 거고 한데 이쪽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호텔 신라를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 관광객의 수요가 과연 예전만큼 중국 관광객이
한국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크루즈선을 타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쪽은 좀 미비한 측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저가 매수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은 긴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좋게 보는 쪽은 카지노 쪽입니다. 이 모습은 강원랜드고요. 뭐 코스피엔 강원랜드가 있으면 코스닥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적자, 재작년에도 적자, 거의 1,300억 적자가 났는데 올해부터 200억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 1,100억 적자 폭을 다 만회하는 결과물을 쓸 것 같고요. 카지노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도박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유보율도 좋고 시장에 결국은 관광객 수요보다는 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들어오더라도 면세 구매를 하는 비용보다는 카지노에 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과연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수급이 들어왔느냐? 파라다이스의 한 달 수급량입니다. 엄청나죠. 이틀 빼고 전부 다 올 순매수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구간에 돌입했을 때 아직도 상승 추세는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봐요. 하다못해 1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를 더 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화장품은 좀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한한년 기대감이 있더라도 피부명 의료기기 쪽으로 눌림목 구간에 공략을 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면세 파트를 공략할 때는 아직은 좀 설익은 감자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카지노 쪽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쪽 오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컨텐츠 쪽은 후발주자 찾기에 나서야 되지만 조금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까지. 그리고 이제 항공주인 것 같은데 여기도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니까 중국하고 거리를 완전히 둘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큰 관점으로 리오프닝까지 넓혀보시죠. 리오프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영국 쪽에서는 사실상 승인이 되었고 이제 미국, EU, 일본, 중국 남았는데 일본, 중국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가까운 거리고 그들이 뭐 책 잡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보름 정도를 검토 기간을 조금 더 거치겠다 했습니다. 남은 건 EU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당히 거리도 길고 구간을 정해야 되는 건데 오늘 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재무조표나 잠식을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멘텀으로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실적과 매출로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국제 여객 수요라든지 항공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장기도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기업결합 심사고 대한항공의 주가가 어느 선에 올라가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35,000원은 넘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유는 뭐 실적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 뭐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국제 여객 수요, 여행에 대한 갈증 이 부분이 시대 견인차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경 문호 개방도 다 끝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이제는 사회적 개방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도 항공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학년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화장품, 보통 게임 뭐 이런 쪽을 보는데 게임은 본연의 업종이 부각돼야지만 좀 갈 것 같고 판호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설익은 감자 같고요. 물론 크래프톤의 신작은 히트작이 될 것 같아서 크래프톤은 조금 원티어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 쪽으로 집중. 영상 콘텐츠는 후발주자이지만 시세 반등이 다 끝났고 후발주자도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카지노 쪽. 카지노 쪽은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관광객의 수요가 좀 적더라도 카지노에 들러서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것이다. 투자 관점, 논리목 단기 매매 관점 모두 다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봉쇄령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먼저 번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진핑의 강압적인 제압보다는 시장과 약간 더불어가는 어르고 달래기성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진핑의 그 이유는 퇴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시진핑 입장에서 좋지 않을 거고 이 퇴진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가져가되 종목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선별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오늘 유튜브 콘텐츠를 참조하셔가지고 종목 공략이라든지 논리목 공략을 좀 해보신다면 그래도 항상 돈이 되는 TV 김민주 TV에서는 연습 2,300만 원 정도로 논리목 간의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에 실시간 라이브가 지속되니까 라이브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